예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참 재미있는 말이죠, 그죠? 어쩌다 어른. 어쩌다 오늘이 오고, 어쩌다 내일이 오고, 어쩌다 모레가 오고, 그렇게 어쩌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또한 10년 후쯤에 도달하겠죠? 어쩌다. 그렇게 어쩌다 어른이라는 말처럼 오늘 조금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 부드라님은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죠? 어쩌다 이 나이가 됐고. 근데 지금 이제 50대, 그죠? 그러면은 어른이어도 큰 어른인데, 왜 어른이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의식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의식이? 그럼 못 따라준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있어서 지금 여기, 뭔가 이렇게 지금 의식이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되잖아. 내 몸이 지금 그 세상의 나이에 맞게 흘러가듯이. 근데 어디에 묶여 있어서 못 따라준다라고 이렇게 할까요? 어른의 반대로 아이잖아요. 응. 자기 중심성이 느껴요. 아이의 중심성. 아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들어 있을까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건 있겠지만 시야가 좁고 좀 자기 위주로 좀 생각하는 자기 경험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자기 쪼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무드라님이 얘기한 것에서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진짜 아이는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또 미숙한 어떤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힘이라고 할까? 이제 그것도 있는데,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이 중간에서는 천진순수는 빠지고 내 멋대로 라고 좀 얘기해도 되겠다, 그죠? 예, 요시는 좀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이제 내일 모레면 30을 넘기는 계란 한 판을 넘기고도 채우고도 더 넘어가는데 왜 어른이라는 생각이 없지? 뭔가 스스로 기본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왜 많아졌을까? 저항해서? 뭐 저항이 잘못된 건 아닌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알았잖아요. 알았으면은 부족한 것을 우리는 또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채워가면은 그만이잖아. 그러면 뭐 부족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부족함이 많다 적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수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채워가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진우는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생각하고 어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른 같아요? 자기를 책임지는 익숙한 사람. 책임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 성실한 사람? 참 이 질문 별거 아니죠, 그죠? 별거 아닌데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의 나이가 있으면 나 이 나이다운가? 이 강의 예전에도 여러 번 했었는데, 나 이 나이다운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맞으면 맞이다워야 되고,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또 부모면 부모다워야 되고, 형이면 형다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도 틀인데, 이런 틀이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다워지기 위해 좀 더 애쓰는 형태가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이는 26에서 다 이상이 됐거든요. 30, 4, 50, 60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제 나이 26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성숙했거든요. 내가 어른이다라는 게 중심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게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행실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누가 나를 어른으로서 대해주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많은 분심을 일으키고 저항을 하고 항변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나로서 대접받기 위해 굉장한 애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내 때 물론 이건 뭐 그때 비교는 하는 건 아닌데 내 때 26살이랑 지금의 사람들의 26살이랑은 이 의식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의식 차이가 왜 날까? 너무 충족돼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충족되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역할이라는 걸로 우리는 항상 살거든요. 딸이었다가 친구였다가 또는 직장에서 뭐 동료였다가 언니였다가 내가 또 후배가 됐다가 이런 역할 속에 사는데 이런 역할에 뭔가 이 의미가 좀 퇴색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잠깐의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금강이 아내이잖아, 역할이. 그러면은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거기에는 일을 하러 가서 만약에 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건 그건 너무너무 미숙한 사람이야. 그렇듯이 내가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 안에 나로서 내가 거기에 부족하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이 역할자로서의 본분이고 책임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역할 속에 있는지도 의미가 없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딸이면 딸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지? 근데 지금은 이런 역할이 많이 이렇게 좀 희미해지다 보니까 딸이면서 내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아내이면서 아내 역할보다는 뭔가 누림? 어떻게 보면 미숙할 때 누리고만 싶고 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어떤 자신이 해야 할 바에 대한 지금 여기 내 역할이 뭔가 그럼 이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의식을 딱 장착한다면 삶이 그래도 나 좀 이 나이에 맞는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 안 들까요? 지금 이제 우리 무드라님이 새로운 환경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실습이라는 걸로 갔어.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살은 것은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 거기에는 지금 나는 초보자이고 그리고 초보자이고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간 교육생이야.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데,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다 실패해. 그러면 이제 우리 여신님이 내가 좀 부족함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왜 부족함이 많았나 보니까 좀 삶에 많이 저항을 하는 거야. 내게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저항을 할까? 이것 또한 지금 내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신님이 집에서는 어떤 역할자이든 엄마와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운동하러 가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센터에 온 순간 여기서는 그것들을 들이대면 안 돼. 그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근데 그것을 저항이라는 건 더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러 갔으면 수학을 배움이 필요해서 갔잖아. 그러면은 수학을 내가 잘하고 싶으니까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에다가 자신을 굉장히 거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자꾸 밀어내버리는 거야. 이게 저항이잖아. 그러면 도대체 거기를 왜 갔을까? 의식을 여러분들은 쓰는 자, 의식을 쓰는 자를 제가 좀 더 의도적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제 요즘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결국은 여신 안에 그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이, 의식이 없다는 것과 같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지금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야. 우리 아노님은 여기 왜 왔어요? 배우러 왔어요? 근데 배우는 그런 어떤 자세, 이 의식이 자기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데 식대로 배운다고요? 식대로인데 어떻게 배워? 식대로는 배우는 게 아니지. 배운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있는 자한테 가서 그 사람 걸 이렇게 내 안에 들여놓겠다는 것이 배움이지. 내 식대로 배우는 게 어디 배움이야.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른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내가 어른인가 어른이 아닌가, 아까 우리 무드라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나이나 이 현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조건은 어른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뭘 붙잡고 살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른인데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내가 뭔가를 지금 붙잡고 사는 거거든. 뭘 붙잡고 사냐는 거죠. 이게 나야 아니면 붙잡고. 그럼 이게 나야 하는 거라면 이게 뭘까? 그냥 자기 잘난. 자기 잘난가? 자기 잘난 맛이면은 그러면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 세계에 그냥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무드라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나 잘났다, 그죠? 이거 누구나 다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 누구나 다 있어. 잘났으면 당당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현상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현실에서는 자기의 쳐내야 되는 걸 안 하면서 그냥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잘난 사람들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잘난 사람들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내가 제일 중요해서 누가 나 조금만 건드려도 이거 허용하기가 어렵고 용서할 수가 없고 내가 제일 잘난 거 맞잖아. 지난번 강의에서 했죠. 나는 우주의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렇게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난 거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한켠에 나 참 잘났고 대단한 존재가 맞아. 근데 거기에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내적 성숙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적 성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이거와 반대 외적 물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드라님이 내적으로 나 참 잘났어. 내 존재를 누가 감히 무시하거나 건드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그런데 내적 이런 잘났다라고 하는 것과 또 반대로 그렇게 열등하니까 조금만 누가 건드리거나 이러면은 방어적이게 되고, 방어적인 것은 곧 또 어떻게 나가? 공격적이게 되고, 이렇게 이걸 계속 악순환하면서 불균형 안에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꾸 돌게 돼. 반복. 구조는 알죠, 그죠? 어떤 구조인지.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보는 이제 어른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것은 스스로 구하자고 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내적 성숙, 영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 길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른이라면 내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지혜로운 자를 나는 좀 어른이라고 봐요. 우리는 물질적인 걸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어떠냐, 저떠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 같지? 그럴까요? 그런데 왜 나를 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포장하려고 안달복달을 할까요? 지난번 일요일 날 내 강의했죠? 1박 2일 강의에서 풍신님이 외적인 물질 세상에서는 간판 좋아요, 그죠? 간판은 굉장히 일반보다는 좀 더, 보통보다는 좀 더 그래도 괜찮은 간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판을 그렇게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적 됨됨이는 달라요. 우리 풍신님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내적인 수양을 지금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이걸로써 이 사람의 인품과 사람됨과 어른으로서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상대를 좀 더 어떻게 이렇게 케어하고 보살펴주고 헌신할 줄 아는가, 그리고 나눌 줄 아는가, 지혜든 물질이든 자신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자, 우리 진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른의 아까 반 정도라 그랬나? 그랬는데 우리 진우는 나눠주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아직 얻는 입장이야? 입장으로 보면 얻는 입장이고요. 얻는 입장이? 얻는 입장이 많다면 아직 어른이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못 비추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른인가? 나는 지금 어떤 정의를 가지고 삶을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어쩌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스스로 비춤이 안 돼서 비춰주기 위한 거지 지금 문제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못 나눠주는가? 우리 무드라니 왜 못 나눠줄까요? 가진 게 없어서? 그냥 자기만의 그런 두려움 같은 걸 붙잡고 자기가 그때 없다,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못 써서, 못 쓴다고 생각하고 없으니까 자꾸 써야 저축이 되지. 근데 그거 강화하려고 하고 못 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은 이제 안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오래 안지가 오래됐는데 그 오래된 기간에 점점 나를 좀 더 그렇게 더 쓰는 자, 나눠주는 자. 아직 나누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아까 역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를 중시하는 거. 역할에, 예. 간단하잖아요. 삶 사는 거에. 균형이거든요. 뭔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비틀려요. 균형이 어긋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나눈다고 할 때 뭘 나눌까요, 우리는? 자기가 쓰는 거죠. 그냥 거기서 보탬이 되니까 그게 나누는 거. 나를 쓰고 보탬이 되는 거에는 우리는 물질적인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지. 근데 물질적이지 않은 걸로 우리는 더 많은 삶을 이렇게 나누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 쓸까? 아니 이제 무드라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이야. 쓰고 나눔을 하는 데에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 돈을 막 써야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나눠야 물질을 나눠야 나누는 것도 아니야. 자주 강의를 했죠. 이 돈 안 드는 이 립 서비스부터 상대를 좀 더 이렇게 살려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람한테는 엄청난 이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듯이 언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쓸 수 있는 언어, 이 놀라운 언어를 가지고 못 쓴다는 얘기야. 못 쓰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써야 할 때 쓰지를 않고 안 써야 할 때 이 쓰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고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거에 안 쓰는 거야.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거야.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말처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나는 어른인가? 어른이라면
어떤 걸 어른이라고 할까? 어른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성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른이 뭔데? 성숙하고 지혜롭고 사랑은 아는 사람. 그럼 어른 아니잖아. 그래도 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와 같은 감정으로 막 계속 삐지고 싸우고 나 왜 안 좋아하고 있고 하는데 왜 아이라고 할 수 없지? 그래도 나이가 39세기 때문에 나이야 가라.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막 의미 지어서 막 밀어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어떻게 그 역할을 잘 쓰고 있는가, 잘 충족하고 있는가 한 번쯤 좀 질문을 해보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다면 나는 어른인가? 좀 어른이라고 말하긴 조금 뭔가 약간 걸리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 걸리는 그것이 무언가?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다듬고 좀 더 보완하면 그러면은 나는 당당한 그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역할에 충분히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러면 좀 더 39살 대 39살의 대화가 39살대로 하고 있는가? 41살인 우리 안훈이 41살로서의 나이다운 그런 인품이라고 할까? 분위기라고 할까? 내적 그런 어떤 좀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있나? 그래서 우리 여신님이 고민이 있으면 안호님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안호님 살아온 좀 지혜를 좀 나눠주세요 하면 그렇게 좀 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럼 그런 신뢰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누가 못한 거야? 왜 못했을까? 어려워서 못했을까? 그건 아니고 제 거에 빠져 있어서 성숙하지 네, 내 거에 빠져 있다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거에 빠져 있는 건 아이야, 아이. 아이는 자기 거 갖고 싶으면 울고 불고 떼쓰고 막 들어 누워서 띵깡 부리고 그지? 자기 거에 빠져 있는 거야. 엄마의 상태나 주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소통이 잘 안 되지. 대화가 잘 어렵겠지? 소통과 대화가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 잘 타결해 나가지 못하니까 벽을 치거나 저것들이 문제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첫째가 책임이에요. 책임감. 이 책임감에 의해서 내가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내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보다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 동료들, 내 가까운 어떤 도반, 이런 사람들에게 더 열려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자꾸 쓰면서 커가는 사람이 주변에서 이제 저절로 어른이라고 신뢰하게 돼. 그러면 어른은 감정적으로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합리적이면서도 이성적이면서도 때로는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가슴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또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는 큰 사람이죠. 원래 어른은. 어쩌다. 근데 그 어쩌다가가 아니야, 사실은. 자신이 지금 담아놓고 있는 그 의식이 그냥 지금의 나를 이렇게 더 뺄 것도 없이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 온 지금 내 삶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껏 관심을 좀 못 가졌네. 내가 좀 신경을 못 썼네. 내가 내 나이에 맞는 어떤 이런 역할자로서 좀 고민, 생각을 못 했네.
한 번쯤 비추어 보고 알아차려서 나는 그러면 좀 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비춤을 주기 위해서 강의를 이렇게 한번 해본 거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뭘 생각하고 왔어 이때까지? 우리 안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하는 그거 살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놓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거 한 31, 2% 있고, 상대가 원하는 거 또 31, 2%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또 31, 2%가 있어서 이 삼합이 돌아가는 세계야. 그렇게 삼합이 돌아가는 세계에다가 어떻게 감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내 뜻대로 있을 수 없는 의식인 거야. 유아의식인 거야. 너무 어린애 의식인 거야. 내가 뗐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뗐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 미숙한 의식인 거야. 어떻게 어른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해? 결혼을 해서 네가 지금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의식을 항상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잡고 이렇게 열어야 돼요. 내가 선생이라면 좀 더 선생다운 그런 어떤 덕목이나 역할자로서 진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되고 싶다. 그게 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한테 주어진 역할자로서의 꽃이야. 근데 역할자로서 아내가 주어지고 선생이 주어졌는데 덕목은 생각 안 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거야. 휘두르려고만 하는 거야. 결혼을 했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아내가 됐어, 그지? 그러면 아내가 됐으면 아내로서의 덕목이 있다고, 역할. 아내다운 게 있다고, 그지? 항상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야 돼. 점검을 해서 나 어디로 가고 싶으냐는 거야. 우리 영암공은 지금 이제 선생님으로서 몇 년 차야, 그지? 처음에는 의식이 내가 선생인지 내가 아이인지, 그지? 분간이 없었어. 근데 이제 반복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영암공 안에 뭔가 어떤 선생은 좀 어떤 그래도 아이들한테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선생으로서의 역할에 마음을 좀 기울이고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좀 더 너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너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장이나 그 아이들을 좀 올바르게 지도하겠다라는 이런 많은 마음들이 있잖아.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너가 교사이지 않았다면 그런 마인드를 일으키지 않았겠지. 교사이니까 초년생 때는 살아남기 급급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로 괴롭고 고통스러워만 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을 다루는 너의 내공이 형성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공이 형성된 것이 이렇게 자라왔단 말이야. 이 자라온 것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성장, 그리고 또 걔네들이 좀 잘 됐으면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정성 들이면 저 아이들이 그 정성 먹고 자랄 거에 대한 또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자란 거야. 자라온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의식을 열어두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꽃이 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풍부해져. 우리 금강이도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직장 들어가면 초보니까라든가 똑같아요. 처음에 결혼을 해서는 내가 아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안 했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는지, 어쩌다가 아내가 된 것 같은. 근데 아내라는 역할이 너한테 주어졌는데 여기서 누리기만 하기 위한. 그래서 왜 나 더 안 챙겨? 저렇게 하는 거 지금 나 사랑 아닌데 따지거나, 그지? 이렇게 더 너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막 가다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아, 나 이제 아내지. 아내는 남편을 좀 또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을 또 어떻게 더 이렇게 하고 하는 걸로 점점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니까 이제는 가게를 내가 어떻게 꾸려야 되겠다는 것까지 막 이렇게 나아가잖아. 그렇게 너의 이런 의식이 없을 때와 있을 때로 비춰본다면 그런 의식 안에 의도적인 많은 이런 설계와 구상과 계획과 그걸 향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게 형성된단 말이야.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가정을 보호하는 거고 너의 가정 안에 남편을 보호하는 게 돼서 이 일이 이렇게 이제 잘 굴러가게 돼. 똑같아. 우리가 내 가게, 내 집, 우리 지금 원화꽃님이 혼자 살고 있지만 똑같은 거야. 내 가게를 지금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꾸려가고 할지에 대한 이것이 딱 거기에 이렇게 너가 책임이 있는 거야. 가장인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그지? 지출을 어떻게 하고 너무 했네? 그러면 조금 빼주고 너무 안 썼어. 그러면은 또 조금 또 풀어서 어른다운 덕목으로 또 이렇게 또 좀 쓰고 이게 지금 잘 너의 경제를 운영하는 가장으로서의 덕목인 거야.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것에 적용이 돼. 그 터득한 것이.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직업에서 우리 이제 등대님이 일을 하러 가면 거기는 일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일이 제일 중요해.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빼줘야 돼. 그렇게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과 교류를 하면 감정을 배제시킨 그 관계가 엄청난 신뢰와 우리 등대의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떤 신뢰를 회복하게 돼. 근데 일을 하러 갔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막 들이엎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 일도 일이고 나 스스로 내 존재에 대한 완전히 밥그릇 뒤집어 엎는 것과 같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강의를 할 때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하면 나 어떠냐, 계속 여기에다가 최고 큰 물음을 가지고 나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만들어 갈 건가. 끊임없이 이 기로에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선택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 내 이만큼 했는데 왜 나만 해? 자는 안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말이야. 자신의 것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나 지금 어떠냐? 내 안에 올라오는 많은 것들 지금 내 스스로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진실을 만나가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내 삶밖에는 없어요. 내 삶. 나밖에 없어요. 이 삶은. 내 삶밖에 없는 데에다가 자꾸 외부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참 좋지 않은 형태인데 자신도 갉아먹게 하고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건 곧 세상을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에 자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거에 자꾸 끼어들게 하면 안 돼. 못 받았다느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사랑이라느니, 그건 너무 유아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거야. 아이들은 그래요. 일요일날 강의 얘기했듯이 아이들은 의식이 미숙하단 말이야. 그 미숙한 것에서 지 뜻대로 안 된 걸 상처라 그래. 그것을 지금 41살까지 붙잡고 얼마나 더 우려먹어야 그게 풀릴까. 우려먹어야 풀리는 게 아니야. 바로 똑바로 바로 보면 못 받은 게 없어. 너무 받아서 더 자기 욕심껏 채우려고 하는 게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야. 사랑 얘기했죠? 사랑 아닌 게 없다고. 열린 의식으로, 큰 의식으로 보면 사랑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제 차가 사이드미러가 고장이 났어요. 봉봉이 항상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한데
이제 나이가 13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탈이 조금씩 나는데 사이드미러가 이제 이 모다로 접었다 폈다 하니까 그 모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소리가 막 따라라라라라라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동을 꺼도 이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게 바로 고장 났어요. 바로 뭐든지 즉시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느닷없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 누가 뭐 하면은 갑자기 이거 갑자기 그러지 그러면은 뭐 어떤 시동을 좀 먼저 걸어주고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고치러 가고 고치고 나니까 얼마나 이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죠. 진짜 그래.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 삶이. 그것들이 그렇게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돌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씀이 있고 저 상대들의 엄청난 마음씀이 있고 또 그 안에 나의 마음씀도 같이 이게 합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친다면 나의 마음씀은 너무 작아. 실제로는 저 외부의 너로 만나는 인연들이 내는 또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그 상태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너가 밥 어제 먹고 오늘 먹고 당연히 먹는 거 아니야. 모든 것들이. 여신도 노트북으로 틀어놓고 영상으로 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지, 그지? 답답하지? 안 될 때, 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또 되는 거에 대한 감사. 삶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와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며 산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가슴에 들여놓은 사람이 승리자예요. 항상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저절로 받아들임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른이기 때문에, 나이는 다 어른이기 때문에 한번 자신한테 그런 질문을 해보고 나는 좀 더 어떤 어른이고 싶은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서 나는 좀 이런 어른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설정이 된다면 그 길을 향해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여는 그런 행위,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닿게끔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좋은 선생이 되거나 좋은 부모가 되거나 좋은 아내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오늘 던져보는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질문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이 현실의 책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직장에서 돈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필요할 수는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어떤 사람을 더 가치롭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